안녕하세요. 무대의상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무대의상 기획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의상은 다원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의상들을 말하는데요. 다원 공연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중심이면 연극이 되겠고요. 음악이 중심이면 노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춤 공연 같은 경우는 안무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상이 중심이 되는 공연은 아마 패션쇼가 될 겁니다. 조명과 무대는 다른 모든 무대 미술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명과 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원 공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향상이 돼야 그 공연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가 그 문화를 용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대 의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무용이나 음악보다는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연극 공연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비야 청산도 가자라는 제목의 창극을 가지고 하는데, 창극에서는 노래도 중요하지만 연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기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연을 타켓으로 해서 의상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본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무대 의상의 의뢰를 받으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대본입니다. 대본은 왜 그러냐면 대본에 대한 거를 먼저 분석이 되어야지 연출하고 서로 미팅을 통해서 컨셉을 잡는 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본을 먼저 봐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무슨 내용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 전체적으로 이 지금 연극이나 이런 다원 예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선시대인가, 아니면 현대물인가, 아니면 유럽인가, 공간적으로는요, 유럽인가 아니면 아시아인가, 이런 공간들을 개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대본을 보면. 그래서 대사를 치는 거나 그런 걸 주의해서 보면 등장인물의 배경, 이런 것들,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상 차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상 차트에는 그 등장인물이 언제 등장을 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의상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거를 차트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컨셉적으로 이 대본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면서 나갈 것인가, 이거는 뭐 컬러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스타일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재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컨셉을 잡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연출과 조율을 통해서 전체 컨셉을 잡고요, 그 컨셉에 따라서 디자인을 이제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어떻게 컨셉을 잡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컨셉 이미지 맵인데요. 이 제목은 나비야 청산도 가자라는 그러니까 창극을 가지고 하는 거겠습니다. 이 창극에는 장보고 이야기는 한데 서라벌의 얘기가 나오고, 서라벌과 장보고, 청해진의 서로 갈등과 사랑과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미지 맵을 잡아야 됩니다. 그 컨셉을 설명하기 위한. 왜 그러냐면 이런 이미지 맵을 통해서 음악과 안무, 그 다음에 분장, 이것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맵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거는 무대 의상뿐만 아니라 의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할 수 있다면 아마 컨셉 잡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은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배치시켜서 전체 이미지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스타일 맵이 되겠습니다. 스타일 맵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올 것인가, 그거를, 이거는 디자인이 끝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전부 캡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장보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거를 미래에 가서 뭐 2050년도에 장보고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조금 더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원시적인 얘기로 더 이거를 풀어낼 수도 있고, 현대에 맞게 그걸 각색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컨셉에 따라서 스타일 맵은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타일을 잡더라도 지금 하나는 아까 전쟁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에 관한 거, 이렇게 아무래도 지면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상 포지셔닝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장보고는 이제 대본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장보고는 이렇습니다. 장보고는 청해진의 대사로서 지금 왕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인을 약속받고, 또 그 왕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 배신 당함 속에서도 다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은 살고, 그 다음에 상을 당한 사람으로서 살고, 죽은 사람으로서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의상을 보면 대사복, 상복, 그 다음에 유혼복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창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색을 유채색인가 무채색인가, 그리고 폐쇄형인가 개방형인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장보고가 대사였을 때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색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채색이고, 그 다음에 의상으로 봐서는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사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직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직업복이기 때문에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업복이어도 절대 고증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발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옷의 세 벌 중에서는 아무래도 유혼복, 그러니까 홀령복이나 상복보다는 이 대사복을 조금 더 고증에 가깝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폐쇄와 개방은 아무래도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 텐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혼복이다 그러면 홀령복이죠. 홀령복이다 보니까 피사체가,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원단으로 따지면 대사복은 뭐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가죽이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덩이처럼 외부의 공간과 그 외곽선을 독립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보면, 유혼복은 아무래도 홀령이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쳐 보이는 거랄지 아니면 망사랄지, 그렇고 색상에 있어서도 살아있을 때는 색상이 있지만 죽은 홀령의 복은 무채색,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흰색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홀령복 같은 경우는 고증보다는 창작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디자인하는 것이죠. 김우중의 복장을 보면 유혼과 왕족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족복은 유채색, 그리고 폐색, 고증에 가까운 의상들이고, 유혼복, 홀령복은 개방적이고 무채색이면서 창작에 가까운 그런 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배우별로, 그 다음에 의상별로 포지셔닝을 이렇게 정해 놓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직군별로 의상 포지셔닝입니다. 아까 이야기 잠깐 했던 건데요. 전체 직군별로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 두 개를 보면 창작적인가, 고증에 가까운가, 그리고 색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전체적으로 이 직군을 보게 되면 전체적 의상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자, 백성은 아주 기본이 되는 옷이죠. 그래서 창의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은 아무래도 폐쇄적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고증 그대로 그다음에 색상도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따져보면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유혼복 그 다음에 사자복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홀령이기 때문에 대부분 살아있지 않죠. 그래서 유혼복이라고 했을 때 천사들은 대부분의 흰옷을 입고 오죠. 그러나 천사가 백성처럼 딱 떨어지는 지금 현대복을 입을까요? 그 시대복을? 예, 아니죠. 깃도 없고 흩날리면서 끈도 나풀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사라져 보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증보다는 창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사와 백성의 사이에 있는 직분들은 어느 직분일까요? 아무래도 이 기녀는 천사와 백성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녀를 보고 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 기녀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이 살아있는 백성과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백성보다는 기녀는 훨씬 더 고증에 가깝지 않고 창작에 가깝게 의상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에서 보면 관복이나 백성도 생활복에 가까운 이 백성보다는 관복은 조금 더 생활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복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백성과 청축남녀가 나오는데 청축남녀는 대부분이 이 기녀들과 아니면 사랑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백성의 깃을 완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벨트를 완벽하게 한다든가 모자를 생활복 그대로 한다든가 이거에선 조금 벗어나게 청축남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채색 계열로 보면 일단 상복은요 장보고가 대사복을 입었다가 그 다음에 왕이 죽음으로써 상복을 입게 됩니다. 상복을 입는데 이건 죄인이고 죽음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의 색을 빼있는 흰색으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무채색으로 가긴 하지만 이 상복과 유혼복의 차이점은 상복은 고증 그대로 고증을 해서 관복이긴 하지만 자기의 생활복이나 관복에서 색깔만 빼는 정도로 상복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혼복이 됐을 경우는 좀 더 창의적으로 기세 형태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꽃을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혼복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원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원복은 원한이 많은 죽었는데 사실 못 올라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직 미련이 많아가지고 하늘에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흰색보다는 그리고 고증된 옷보다는 조금 더 어디가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피가 묻었다거나 아니면 흙이 묻었다거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색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직군벌 의상 포지셔닝을 이렇게 분포도를 정해놓고 들어가면 훨씬 더 의상을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쉽습니다. 의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연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 연출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모르고 있으면 그 의상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벌 한 벌을 다른 사람의 그 의견에 따라서 의상 디자이너가 그걸 반박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완전 무장하시는 게 훨씬 좋은